아니 돈 없어 죽겠는데 남아도입니다. 누군가 남아돈지 보시면 됩니다. 20억장이 신사임당이면 5만원권이죠. 100조예요. 안녕하십니까, 박찬호입니다. 잊지 말고 구독 신청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먼저 한번 재난지원금 넘어서는 기본소득주에 관련 얘기를 할 때가 됐다.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돈의 회전, 특히나 지금의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유동성 위기부터 경제를 살려야 되는 거, 내수 시장을 살려야 되는 거, 여러 면에서 오히려 큰 돈보다 작은 돈의 회전 능력, 회전율, 이걸 설명하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둘째 시간, 낙수 효과는 없다. 양극화 시대, 직접 베팅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합니다. 좀 뭐라고 말씀드릴까, 이게 정치적 성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좀 더 건강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거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는 안 했지만 자본주의를 지킨다고 했습니다.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주요 얘기는 당연히 이제 낙수효가 없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거고요. 어떤 자료를 가지고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는 돈이 돌지 않는 영역이 커져간다. 돈이 없는 것 같지 않죠. 그런데 돈이 없다는 쪽이 아우성이죠. 자금 통로가 매우 좋아져 있다. 일부 아까 그 영역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공적 자금, 우리가 이제 이런 재난지원금 전에 예전에 해본 거는 시민들의 돈을 가지고 공적 자금, 기업을 살때 많이 써봤죠. 이번에도 뭐 대한항공부터 기관사업 살려야죠. 분명히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국민의 어떤 생활과는 좀 별도의 문제인 것 같아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적 부양이 효과적인 것, 이번에 보셨죠. 거기서 반론 날 수도 있는 분도 있겠으나 정말로 우리 소상공인들 살려야 됩니다. 자, 미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시도, 장기적으로 우리가 살리지 못하면 저소득층, 양극화는 더 심화되겠죠. 그러면 나중에는 정말로 이 사회적 비용 때문에 정말 많은 세금을 걷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더군다나 어떤 고령화, 생산인구 감소, 양극화 심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장기로 어떤 이 세금 문제, 증세 문제가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데, 미리 어떤 선제적 대응을 해야, 건강한 층을 두껍게 만들어 놔야 답이 나오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우선 이제 낙수효과인데요. 낙수효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은 저 말고 진짜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이분이 이제 뭐 영어로 얘기했죠. Trickle down doesn't work라고 해서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장황하게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낙수효과가 뭔지 모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주부분들이 이렇게 경제에 그렇게 관심 없는 분들 한번 가볍게 찾아보시면 포털이 이렇게 나옵니다. 뭐 보라보라 나오는데요. 핵심은 이렇습니다. 분배보다 성장에 중심을 뒀고요. 두 번째, 형평성보다 효율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기업 얘기 나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하나의 주장이다. 어떤 이제 학설 또는 어떤 이제 정확파적으로 이게 맞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의 주장입니다. 낙수효과를 좀 더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오른쪽 그림이 맞는 얘기죠. 지금까지 얘기는 오른쪽, 우리가 얘기했던 위에 분들이 돈을 많이 벌면 그분들이 잘 돌아가고 편해지면 우리가 아래로 내려오지 않겠나. 근데 지금의 우리나라 현실, 뭐 전 세계 마찬가지죠. 보면 돈 많이 벌면 윗분들이 자 소비하고 남은 잉여 자본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축하시고 엄청난 현금 갖고 계시죠. 부동산 투자하시고 주식, 이번에도 어마어마한 자금이 주식에 들어갔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개미들이 많이 들어갔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말이 개미를 하더라도 일반 아래 계층은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들어갔어요. 아래로 흘러갈 돈이 없을 정도로 들어가고 있죠. 신사임당 다 어디로 갔나. 20억장이 풀린 20억장이 신사임당이면 5만원권이죠. 100조예요. 어디 간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기타를 보여드렸는데 동맥경화 일어나고 있죠. 자, 이쪽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 하위, 중하위 계층을 말하는 거겠죠. 저분들은 이 돈의 회전에서 보면 하루 벌어 뭐 하루 먹고 산다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워낙 적게 벌어들인다죠. 소득이 작으니까 당연히 소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소비 성향이라 될까? 성향도 아니고요. 소비할 수밖에 없는 입장. 예전에 이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옆에 분들, 미국 흑인 분들 비하하는 인종차별적 얘기 중에 뭐 이런 것들 있죠. 흑인 분들은 뭐 소비성이 강하다, 번 돈 다 쓴다. 물론 그런 분도 있겠지만 제가 다른 식으로 보면 뭐냐면 진짜로 집 월세 내고 뭐 내고 보면 돈 남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쓰는 게 더 보면 쓰게 된 거죠. 근데 그거를 극히 일부 심하게 보게 하면 소비가 강한 것처럼 저축 않고, 사실은 저축할 돈이 없었어요. 많은 사람이.
그게 이제 압박에 의해서 소비를 하게 되죠. 자, 여기에 대해서 저분 말고 오바마 대통령 말고 IMF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목 이제 원문 보고서인데요. 저 원문 보고서 뭐 필요하신 분 메일로 주시면 제가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영어 잘하시는 분은. 저는 저거 구글 번역했습니다. 소득 불평등은 원인과 결과. 이런 얘기 나왔고 이게 2015년에 나왔는데 저기에 그 낙수 효과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보고서고. 원문 이제 차례는 이런 것들인데요. 뭐 주요 부분들이 저러한데 잊으십시오. 영어 머리 아파요. 근데 다행히 어떤 이제 기자분께서 고마운 기자분께서 2015년도에 저기에 대해서 간략한 요약 기사를 내놓은 게 있습니다. 낙수 효과는 환상, 저소득 측 소득 증대 필요하다고 돼 있고요. 150여 개국, 많은 나라에서 충분한 데이터를 모은 겁니다. 두 번째는 저 빨간 줄인데요. 자, 상위 20% 계층의 소득이 1% 증가하면 5년 성장에서 몇 프로, 0.08%라는 하여간에 감소합니다. 중요한 단어는 감소. 성장이, 나라의 성장이 감소한다는 얘기고요. 하위 20% 계층의 소득이 1% 증가하면 확대됩니다. 성장이. 좀 더 많은 비율로. 아까 감소 비율도 훨 높습니다. 몇 배. 여기 보고서의 핵심 내용 결론은 뭐냐면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소득 하위 20% 계층에 집중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소득 하위 20%는 뭐죠? 우리 말하는 저소득층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거기에 돈이 잘 돌게 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분들의 쓸 소비 능력을 키워주는 소득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IMF가 150개국 넘는 나라에서 여러 데이터를 모아서 낸 결론입니다. 제가 그래서 낙수효과 없다고 처음부터 얘기드렸는데 좀 다른 의미 좀 더 보겠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얘기는 지난 시간에 얘기한 제가 돈 회전 얘기하면서 작은 돈의 회전 얘기하고 큰 돈이 회전율이 낮고 내려오기 힘든 구조를 설명드린 거에서 보면 가장 궁극적 이유지만 다른 식으로 봤을 때도 이유는 많습니다. 인정해야죠. 우리가 돈 뿌려도 안 된다. 단기 유동자금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문 대통령조차도 뭐 유동성 위기, 기업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돈 많아요. 안 가는 거지. 못 가는 거지. 돈이 남아 돕니다. 돈이 남아 도니까 금리 인하합니다. 물론 지금의 이유는 경제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합니다. 그런데 원래 금리 인하란 게 잘 보시면 돈이 남아 돌아요. 이게 공급자죠. 수요자가 저거 쓸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물건값하고 똑같죠. 물건 팔고 싶은데 너무 많아. 살 사람 별로 없어. 가격 낮춰야 되잖아요. 똑같은 원리거든요. 근데 지금의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뭐가 안 맞죠. 아니 씨, 돈 없어 죽겠는데. 그쵸? 남아 돕니다. 누군가 남아 돈지 보시면 됩니다. 자, 공급은 넘쳐나는데 수요가 없다는 얘기고요. 누구 돈이 넘쳐나냐? 아시다시피 기업가 어떤 이제 부의 편중에서 부자분들이죠. 낙수 효과가 현실이면, 진실이면 저런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 정도로 많은 돈이 몰려 있는데, 그 정도로 단기 유동자금이 엄청난데, 이번에 우리 그 재난지원금 10조에서 12, 3조, 뭐 15조 유동자금은 1000조를 넘어요. 저게 낙수 효과가 진실로 현실에서 일어났다면 그 걱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웃긴 얘기가 되는 거죠. 고민할 필요가 없죠. 기업의 유동성 위기를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어떤 기업이요? 왜 이 질문을 하냐고요? 작년에요. 기업 현금성 자산,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말하는데 기업 현 자산이 668조가 됩니다. 현금성 자산이요. 다른 자산 포함 말고 당장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거 어마어마한 돈이죠. 돈 많습니다. 돈 필요 없는 기업이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하죠? 금리 인하합니다. 저분들이 써줘야 되는데 안 써. 금리의 또 다른 이유죠. 자, 돈이 없는 건 위쪽이 아니고 아래쪽이죠. 근데 낙수 효과가 진실이면 저렇게 돈 많은데 내려가야지. 이렇게 무거운데 내려가야지. 안 내려가고 있죠. 돈 많은데 안 내려갑니다. 지금 이제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사람의 이동이 정지했습니다. 근데 그 정지 전에 그 전부터 문제 있었습니다. 우리는 돈이 찾아오지 않는 곳. 아니 정확히 말하면 돈이 오는 길목이 매우 좁아졌죠. 누군지 아시죠? 우리나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돈이 저렇게 남아 들어오는데도 힘듭니다. 사례 유통의 독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유통시장 같은 경우 사실은 몇몇 대기업이 크게 큰 맥은 다 잡고 있잖아요. 조그만 자영업분들 돈 끌려 할 때 이런 유통의 독점을 당하면 그 분야에서 일하는 다른 분들은 은행이 돈 꿀 때 은행 입장에서는 쉽게 못 구주잖아요. 경쟁관계 세계가 경쟁이 약한데 그런 구조에서 돈이 들어온 길목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멈춰 있죠. 좀 더 이거 자세히 설명드려 볼까요? 자금 흐름의 단절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연 경쟁 불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더 볼게요. 0% 시대잖아요. 아까 이제 대기업하고 이 소형 자영업자 생각하시면 됩니다. 0%대 금리 시대의 신용계급이에요. 대기업 돈도 많아요. 은행에.
자기 현금 자산도 많아요. 그분이 어떤 유통이나 어떤 분야에서 확대 뭐 여기 창고를 짓던 뭐 유통 기지를 짓던 간에 돈 빌려 할 때 은행에서 무작위 빌려주겠죠. 이자 아주 싸죠. 왜? 그분은 현금 흐름이 나오잖아요. 은행 입장에서는 정확한 분석 아닌가요? 야, 소상공인 너는 현금 흐름에서 언제 부도날지 모르잖아. 아, 이쪽은 자산 규모도 좋고 정상적 얘기잖아요. 제가 이걸 하는 게 이걸 맞다틀리다가 아니고 이게 개선되기 쉽지 않다. 직접 베팅이 필요하다. 즉 우리가 기본소득제, 그다음에 이번에 재난지원금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 필요했고 왜 효과적이고 왜 해야 되는지 장기적으로, 아니면 최소한 어떤 논의를 해서 최소한 뭔가 보완해야 되는지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저런 것들이거든. 저걸 나쁘다 틀리다 맞네 틀리다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 할 게 아니고 개선되기 힘든 거거든요. 사실은 이 소상공인 금융의 입장, 우리가 어떤 기업을 키우는데 금융의 도움, 돈줄 그걸로 성공하는 거잖아요. 근데 소상공인은 대단히 힘들죠. 벽이 만리장성 높죠. 이게 이제 사업자 장려주기 무슨 말이냐면 저건 뭐 하나 얘기인데요. 그래서 사업, 우리가 보통 주택을 담보로 하는 거는 뭐 장기 대출이 있죠. 25년, 30년. 근데 사업자 대출은 그런 게 없어요. 몇 년 단위 검토를 하죠. 왜? 대출하는 입장에서 저 여기서 장사하는데 앞으로 30년 할 거니까 그걸 기준으로 나눠주세요. 원리금 상환 나눠주세요. 장사를 30년 걔가 보장한다고 해서 그게 성공한다는 걸 보장을 어떻게 받습니까? 못해요, 장사는. 그렇게. 그러니까 단기간별로 신청할 수밖에 없지요. 집은 점유하고 임차권 두고 내가 하고 있으면 되지만 장사는 다른 거죠. 네, 다릅니다. 그래서 사업자 대출, 같은 주택임대 사업자 대출도 장기 대출은 없어요. 중간중간 심사를 하는 거지. 그래서 원리금 상환 구조를 못 만들죠. 그래서 그걸 역으로 이용한 게 주택임대 사업자 대출이었죠. 원리금 상환이 없으니까. 왜? 만들 수가 없어요, 원리금 상환을. 장사인데 소호대출로 들어가는데. 예. 자, 남의 돈의 대리 투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선 은행 돈의 성격을 알아야 우리가, 그러면 남의 돈을 갖고 내가 대리 투자해서 운영을 해주는데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이란 건 우리가 안전성, 돈에 두려움이 없어야 되죠. 안전성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당연히 담보나 여러 가지 능력에서 캐시 어떤 현금 흐름에서 안정적인 사람, 그 사람한테 좀 더 많은 돈 운영하는 게 은행 입장 안전한 거죠. 큰 돈의 투자 결정, 좀 더 돈이 크게 나오려 할 때 많이 붙죠. 우리 회계사님, 변호사님, 뭐 이렇게 세무사님, 컨설팅. 네. 그러다 보면 안전성이 좀 더 강화되죠. 우리가 말하는 소상공인 지역 어떤 이런 장사하는 분들이 금융에 직접적 지원받기가 갈수록 정부의 어떤 보증이나 쉽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한국은 우리가 자영업자 비율이 대단히 높은 나라이고 갈수록 뭐 비정규직이 많아진 입장에서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투자 아닌 부자 소비를 낙수 효과를 한다? 저런 상황에서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금융에 넣어서 나오시겠다? 아니면 개인 돈 해주겠다? 다 검증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낙수 효과는 저런 면에서 봐도 금융시장에 봐서도 쉬운 얘기가 아니고 거의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동맥경화는 제가 하는 정상이고 앞으로도 10년 뒤에도 우리는 한쪽에서는 위동성 위기, 돈 없네, 경제 뭐 상황 상관없이 한쪽은 돈이 뭐 부동자금이 어때서 여기에 뭐가 들어오는데 그 얘기, 이걸 개선하지 못하면 상당히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자, 이거 이제 요즘에 가장 문제 반복되고 있죠. 많은 게 반복돼요. 의료 재난도 뭐 바이러스도 계속 오고 있고 사업 환경 급변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안 좋은 일이 반복되죠. 이럴 때 이 다수의 위기에, 다수의 여러 가지 위기가 나올 때 이런 많아지는 소득계층, 당연히 저소득층이 많아지죠. 다 이건 예상하는 거잖아. 근데 그걸 그대로 두면 나중에 윗분 세금 엄청나게 돼야 돼요.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이번에 재난지원금이나 기본소득 하자는 이유는 뭐냐면 미래에 내가 세금 덜 내게, 좀 더 법인세 덜 거두게 하려면 중간층, 알겠죠? 건강해져야죠. 저는 부동산을 하고 먹고 살아요. 저 사실 건강한 경제에서 먹고 살고 싶은데 지금은 약간 왜곡된 현상에서 먹고 사는 거잖아요. 살려야 되는 계층이에요. 그리고 아까 IMF 보고서나 이런 거 보시더라도 정말로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서 나온 결론이에요. 그쪽이 돌아야 돼, 돈이. 그래야 성장하고 좋아요. 자, 동맥경화 시대, 변화 시대, 위기 반복 시대고요. 양극 심화 시대인데 이럴 때 건강한 소비층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돈이 안 가는데 금융한테 야, 돈 저기 줘! 안 간다니까요. 부자한테 낙수효과로 돈 써봐! 안 쓴다니까. 못 써요. 쓸 수가 없어요. 소비자는 죽겠죠. 왜? 걔도 이 형이 어떻게 보면 소비자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을 때 돈의 회전 얘기할 때 작은 돈이 회전의 중심축에 큰 돈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큰 돈의 소비는 회전이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효과를 많이 얻지를 못해요. 거기다가 낙수 효과도 별거 없다. 사실은 효과 없다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물어보는 거죠. 건강한 소비층 어떻게 만들 거냐. 어쩔 수 없잖아요. 인위적으로라도 약간 우리가 사회적 비용을 들여서라도 영양제를 놔야죠. 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양제가 돌고 순환을 시키는 돈이면 정말 효과가 좋은 거죠. 돈의 회전에서 세금 문제 이렇게 얘기했던 건 이 전편을 보세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더 중요한 얘기였거든요. 원초적 문제니까. 자, 인위적 공기 부양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과거 공적자금 목적 아시죠? 물론 투여할 기업들이 있죠. 왜 안 해요? 왜냐면 우리 기관 산업들 분명히 살려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건 맞는데 그게 일반 서민의 삶, 국민의 삶하고는 좀 별도로 떨어져 있는 얘기잖아요. 무조건 그 기업을 살렸다 해서 시장이 팡팡팡 돌아가느냐? 이건 별건의 문제죠. 약간의 시간 흐름도 걸리기도 하고 일부 종목에 한정되기도 하고. 자, 이거 이제 기사인데 하나 보시면 이렇죠. 기관 산업 지원 40조 운영, 감시책 허술, 기업만 배불릴 우려. 이익은 기업에, 손실은 국민에. 물론 이제 얼마 전 기사인데 사실은 저게 이번 때만 나온 얘기가 과거에 쭉 그래왔죠. IMF 때 금반지 내놓으신 분 뭐 그래서 덕 보셨나요? 공적 자금을 투여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기업에 그게 여러분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좀 다른 문제고 의외로 이제는 다른 방식도 필요하다 이거죠. 왜? 소비자가 건강한 소비자가 있어야 기업도 살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이번에 리쇼링 사태로 내수경제의 관건이 되게 커지는데 내수경제 소비자가 누군데 거기에 관련된 품목이 뭔데 사치품인가요? 자, 우리가 해외시장 인위적 부양 가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뭐 해외시장 영국 우리 수출 많이 한다고 중국 살릴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돈으로 우리가 인위적으로 한번 돌릴 수 있는 시장은 내수시장이잖아요. 국내 기업 공적자금만 부으면 돈 회전 아니죠. 돈 회전은 좀 별건의 문제죠. 공적자금만으로는 이제 기업의 회성이고 그다음에 어떤 버티기 하는 돈이잖아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일부 조금 나중에 영향이 오는 거고 단지 장기적으로 분명히 사회 시스템을 지키는 거니까 우리 경제를 지키는 거니까 효과가 있긴 있죠. 그러나 국내의 상관 좀 다른 얘기고 소비자가 죽으면 저것도 다 필요 없어요. 지역경제 자금 회전하고 전혀 별개의 얘기죠. 뭐 대한항공 이번에 지원했다고 해서 김포 경제가 확 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돈 회전이 가장 효율적인 곳을 찾아가야 되는 거고 그게 이번 재난지원 효과였고 앞으로는 그 계층인 하위 계층인 걸 대비해서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가 됐고 해야 됩니다. 낙수 효과 없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양극화 시대가 심화되는데 양극화 극복은 작은 돈의 회전 즉 계속 먹이 살리려는 거 아니잖아요. 회전시켜서 거기서 건강한 중산층 만들자 이거잖아요. 돈의 흐름 단절 이거는 못 바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절대로 남의 돈을 와서 굴려야 되는 어떤 도덕적 책임도 있고 여러 책임에서 당연히 안전을 추구해야 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무작정 지원한다? 금융위에서 나갈 수 있다? 정부 보증 없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저건 항상 계속 통로가 좁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뭔가 생각해 볼 때 기본소득 생각할 필요가 있죠. 더 나아가서 여기 안 썼지만 사실은 우리 장기적으로 물론 이건 먼 미래의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AI 발달하고 로봇 발달을 하다 보면 단순 노동이 많이 사라지잖아요. 그럴 때 그런 로봇들이 다른 어떤 직업을 대체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 뭐 먹고 살아야 돼요? 내가 지식도 없다 그러면 굶어 죽어요? 그게 어떤 노동이나 어떤 일감의 독점 시대가 오면 당연히 거기서 세금을 모아서 이번 기본 삶에 지원을 해야죠. 그 사람이 일감은 독점할 수 있지만 로봇을 운영하는 세계가 소비를 독점할 수는 없어요. 소비는 로봇이 하지 않아요. 사람이 하지. 자금의 회전이 중심축이자 소비자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살리지 않으면 사회적 비용이 매우 커간다 이거죠. 보통 사회적 비용 가장 이제 근거 있는 논리로는 장애인 분들 지원상에서 보면 어떤 교육 지원 보면 그분들이 그걸 하는 게 단순히 복지에서 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경제 논리로 치면 그게 돈이 제일 적게 들어요. 사회적으로 아무 교육 못 받고 약간의 핸디캡이 있다 하셔서 그걸 놔두고 집안에 있다가 사회로 나오고 나중에 그분을 보호하는 그 비용이 더 크고 교육을 계속 시켜서 선생님을 1명 투입하고 2명 투입하고 3명 투입하고 쭉 한 그게 비용이 장기적으로 덜 든다 적게 든다 그게 나와 있어요 보고서. 그거 똑같아요. 자, 우리가 계속 막 커져가는 이 양극화 시대에서 저 아래 계층을 그냥 둔다? 아니다 이거죠. 나중에 정말로 싫어도 정말 부작용을 심하게 하고 법인세 많이 내야 되고 정말 많은 세금이 걷어야 돼요. 왜? 그분들은 방법이 없잖아요. 세금 거둘 돈이 없죠. 먹고 살 돈도 없어질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의 기본소득제, 재난지원금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더 나아가서 왜 더 이걸 논의해야 되는지 이거 얘기할 겁니다. 할부 신용, 더 이상 빨대 꽂으면 다 죽는다. 지금의 이제 자본시장에서의 특성, 이면 여러분의 미래를 담보하고 뭘 당하고 있는지
자, 소비자의 능력 한계치 이상 사용할 거면 가끔 영양제도 좀 주라. 좀 밥은 주고 빼내라. 빼먹자. 좀 심한 표현인가요? 예. 이 얘기를 할 겁니다. 하여간에 뭐 긴 시간 얘기했는데 저 오늘 너무 중요한 일 홍보했나요? 이건 다시 한번 정치적 성향과 다른 문제입니다. 정말 우리가 중산층이 좋은 건강한 정상이 만들어져야 건강한 자본주의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같이 고민하셨으면 합니다. 고민한 글을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